안녕하세요. K감동 피플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스터빈을 독자 개발했다고요? 그것도 발전소 실증 운용까지 성공했다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25년간 독일 가스터빈 기술을 연구해온 제가 단 한 번도 한국을 기술 강국이라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우리조차 해내지 못한 걸 해냈다고 하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확인해야 했습니다. 진짜인지 허세인지. 그리고 한국 땅을 밟은 순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르쿠스 하일러, 독일 바이에른 주 뮌헨에서 태어났다. 어릴 적부터 그는 기계의 원리를 탐구하는 데 열정을 쏟았고 누구보다 빨리 계산하고 누구보다 오래 실험실에 머무르며 자라났다. 뮌헨 공과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에너지 시스템 설계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졸업 후 곧장 유럽의 기술 중추라 불리는 지멘스에 입사했다. 이후 25년간 산업용 가스터빈 개발에 전념하며 유럽의 가스터빈 업계를 이끄는 핵심 기술자로 성장했다. 그는 실험실보다는 현장을 선호했다. 무수히 많은 발전소와 터빈실을 누비며 얻은 실전 경험은 학계와 산업계 모두에서 높은 신뢰를 얻는 기반이 되었다. 현재는 뮌헨 공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전 세계 학회와 포럼에서 에너지 기술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이어가고 있다. 그의 기술적 권위는 유럽을 넘어 북미와 중동까지 널리 알려져 있으며 특히 열역학적 효율성과 고온 합금, 설계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에게 단 한 번도 진지한 경쟁자로 인식되지 않았다. 그날 그는 생각했다. 한국이 독자 가스터빈을 만든다고? 그건 마치 모래성 위에 성당을 짓겠다는 소리 아닌가? 그는 그렇게 자신의 확신을 시험해보기 위해 한국행을 결심했다. 그 결심은 그의 인생을 뒤흔들 첫걸음이 될 줄도 모른 채 한국이 국산 가스터빈을 만든다고요? 게다가 실증 운용까지 성공했다고요? 처음 그 메일을 받았을 때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독일 가스터빈 업계에서 25년을 몸담아온 저에게 그것은 다소 황당한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한국은 기술 발전이 빠른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가스터빈이라는 건 그런 단순한 속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쿠스 하일러입니다. 독일 뮌헨 공과대학교에서 열역학과 에너지 시스템을 가르치고 있으며 지난 수십 년간 지멘스, MTU, 바스프 등과 공동 연구를 해온 사람입니다. 유럽 내에서도 중대형 산업용 가스터빈 개발에 있어선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져 있죠. 작년 가을 저는 베를린 에너지 포럼에서 한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기술은 고속 성장했지만 여전히 핵심 기술은 외산 의존입니다. 특히 중대형 가스터빈 분야는 진정한 기술 독립까지는 수십 년이 더 걸릴 겁니다. 이 말이 국내외 여러 언론에 인용되었고 며칠 후 제 이메일로 한 통의 정중한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마르쿠스 교수님, 한국 창원두산에 오셔서 저희의 기술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국기계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두산에너지시스템즈까지 공동 서명된 공식 초청장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주저했습니다. 체면을 구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반대로 내가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며칠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몇 차례 학회 참석차 방문한 적이 있었고 늘 느꼈던 건 깔끔하고 질서정연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조금 달랐습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기술 강국이라는 자부심을 건 현장을 확인하는 자리였으니까요. 창원으로 향하는 KTX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독일의 기계 기술은 150년 전통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터빈은 수십 기가와트 단위로 유럽 전역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고 전 세계 수출 점유율에서도 부동의 1위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한국이 그런 기술을 단 몇 년 만에 따라잡을 수 있었을까요? 창원역에 도착하자 깔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이 저를 반겼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르쿠스 교수님. 저는 윤수연이라고 합니다. 두산에너지시스템즈 기술기획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녀는 또렷한 영어 발음과 자신감 있는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차에 탑승해 연구소로 향하는 동안 그녀는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가스터빈 국산화 프로젝트의 전말을 설명했습니다. 2013년에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수입이나 조립이 아니라 완전한 독자 기술 개발을 목표로 했습니다. 개발, 설계, 시험, 실증까지 전 과정을 국내에서 진행했죠. 그리고 작년 최초의 실증 발전소 가동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런 대담한 도전이 실제로 가능했을까? 도착한 연구소는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국산 가스터빈 1호 개발 성공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곳곳에서 전시된 각종 실험 설비와 모형들이 이곳이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라 실제 기술 개발의 전장이라는 걸 느끼게 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한 실험동 앞에서 멈춰 세웠습니다. 여기가 고온 열역학 시험동입니다. 지금 이 안에서 마르쿠스 교수님이 보시게 될 건 단순한 모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6년 동안 밤을 새며 만든 국산 가스터빈의 심장입니다. 그 순간 심장이 약간 빨리 뛰는 걸 느꼈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정말로 이 나라가 가스터빈을 독자적으로 만들어냈는가? 한국창원 두산에너지시스템즈의 연구소 정문 앞. 건물은 외관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강렬한 직선 구조에 유리 외벽이 빛을 반사하며 반짝이고 있었고 입구에는 KGT21 실증 성공 기념이라는 현수막이 큼직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윤수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교수님께 정말 보여드릴 게 있어요. 단순한 투어가 아닙니다. 직접 연구진과 토론도 하시게 될 거예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저는 두 가지에 먼저 놀랐습니다. 첫째, 연구진들이 너무 젊었습니다. 둘째, 그 젊은 연구자들이 영어로 매우 유창하게 소통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윤민주라고 합니다. 이번 가스터빈 열전달 해석을 총괄한 CFD 파트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녀는 아직 30이 되지 않아 보였지만 분명 책임자라 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조금 당황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연구소 핵심 실험의 책임자는 보통 최소 20년 차 베테랑입니다. 윤민주 같은 젊은 여성 연구자가 고온 난류 해석과 냉각, 유로 설계를 총괄한다는 건 전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정말 당신이 책임자입니까? 무의식 중에 그런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전 앞에서 나이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교수님. 저희 팀엔 박사도 있고 석사도 있지만 전부 다 각자 분야의 전문가예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독일과는 전혀 다른 인사 시스템, 완전히 다른 세대의 배치 방식.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재영 책임연구원이 나타나 저를 실험동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묵직한 눈빛과 차분한 말투의 소유자였고 가스터빈 엔지니어로서의 현장감을 뿜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교수님, 저희 가스터빈은 단순한 시제품이 아닙니다. 이미 실증 운전을 마쳤고 부품별 특허만 40건이 넘습니다. 이제 직접 보시죠. 그렇게 들어간 가스터빈 실험동. 그곳엔 크고 묵직한 회전체와 셀 수 없이 많은 센서가 연결된 대형 터빈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동을 위해 준비 중인 직원들의 움직임,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엔지니어들의 집중력, 고온 환경에서 재료의 내구도를 측정하는 테스트 장비들, 모든 것이 실전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런 핵심 장비들은 어디서 수입했죠? 이 질문에 윤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수님, 여기 보시는 장비 대부분은 국내 중소기업에서 공동 개발한 겁니다. 해외 장비는 오히려 거의 없습니다. 저는 속으로 되물었습니다. 정말? 하지만 그 순간 또 하나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터빈 회전체의 여릉력 분포를 보는 테스트가 시작되었고 저는 즉석에서 몇 가지 고급 질문을 던졌습니다. 열 피크 지점에서의 응력 경계 조건을 정확히 어떻게 처리합니까? 냉각 유로는 고정식입니까? 회전형인가요? 고온압금의 크리프 수명은 실제 운전 조건에서 검증되었나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테스트였습니다. 상대가 정말 실력을 갖췄는지 그리고 단순한 암기식 설명인지 검증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모두 정확하고 논리적이며 자신감 넘쳤습니다. 윤민주는 몇 장의 도면을 꺼내어 실제로 계산한 여릉력 경계값을 보여주었고 이재영 책임연구원은 고온압금 샘플을 직접 보여주며 이 재질이 어떻게 유럽 고압금보다 효율적인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때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그냥 흉내낸 게 아니다. 한국의 기술진은 단순히 교과서를 외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석하고 설계하고 반복 검증하며 기술을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 수직 구조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시아는 따라잡을 수 없다는 믿음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창원에서의 하루 일정을 마치고 저는 KTX를 타고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열차 안 어둠이 깔린 들판과 고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조명이 창밖을 타고 흘렀습니다.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지금 단순한 기술 복제를 넘어 기술 독립, 아니 기술 주도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봤던 가스터빈은 상징이었습니다. 그건 단지 하나의 기계가 아니라 이 나라 전체가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외치는 거대한 선언문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가스터빈 실험을 마친 저는 저녁 식사 자리로 안내받았습니다. 초청된 독일 전문가들과 함께한 자리였는데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한국 기술진들은 손님 대접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술자리 중 누군가 제가 독일 기술과 비교하면 아직 부족하다는 말이 나올 줄 알았다고 농담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윤민주 팀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부족하다는 말은 절대 적절하지 않아요. 다만 한국은 출발점이 다를 뿐이죠. 그 순간 저는 안도했습니다. 역시 독일의 자부심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속에서 묘한 불편이 올라왔습니다. 독일 기술이 수십 년을 다진 것이라면 한국은 단 몇 년 만에 비슷한 걸 이룬 것 아닌가. 그럼 독일의 우월함은 뭘로 방어해야 하나. 그리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방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침실 테이블 위에 술잔이 하나 놓여 있었고 안주로 준비된 건 한국 전통 반찬들이었습니다. 그중 특히 눈에 띈 건 젓가락에 집히는 조그만 젓갈이었죠. 이건 무슨 맛일까? 호기심에 한 입 떠먹었는데 심하게 짜고 감칠맛이 강해 제 입맛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역시 음식도 맞지 않는다.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컵라면 하나 끓여 먹었죠. 다음 날 아침 연구소로 출근하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우리 교수님, 전날 술 드신 이후로 입맛이 좀 이상하셨죠? 윤수연 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젓갈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건 아닌가 해서.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멈칫했고 얼굴이 조금 붉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녀가 한마디 했어요. 한국 음식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저는 혹시 교수님이 한국 문화 전체를 지나치게 가볍게 여길까봐 걱정했어요. 그 말에 가슴 한켠이 뜨끔했습니다. 저는 문화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기술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잠깐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오전 저는 윤민주 팀장과 단둘이 회의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 눈빛은 무언가를 시험하려는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죠. 한국팀이 정말 진짜 독자 설계를 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준비된 시뮬레이션 자료를 꺼냈습니다. 교수님, 저희는 ECFD 해석 패키지를 사용해 기존 유럽 터빈 대비 여름력 대비 12% 감소, 냉각 효율 8% 증가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고온압금에 적용된 결정 구조도 미세 조직도 저희가 직접 연구하고 설계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녀의 설명보다 제가 놀란 점이었습니다. 그녀가 자료를 보여줄 때 제 이름을 먼저 언급했어요. 교수님께서 베를린 포럼 강연에서 언급하신 온도, 분포의 특이점에 대해 저희도 고민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제가 독일 에너지 포럼에서 했던 모든 내용이 이 한국 팀에게 영감이 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독일이 아닌 한국 기술자들이 독일을 배우는 것이었다니.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숨이 턱 막혔지만 차분히 입을 열었죠. 한국이 당신들 덕분에 기술도 기술이지만 그 영감이 있다는 게. 그 말에 윤민주 팀장도 잠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교수님이 던져주신 문제의 순간들이 우리 팀을 성장시켰습니다. 그 순간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제 척추가 쭉 섰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기술만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을 보고 있었고 제 목소리가 그들의 뿌리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몇 달 전 제가 한 말을 그들이 발판으로 사용한 느낌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40년이 여기서 뒤흔들렸다고요? 윤수연 팀장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수님. 그 말씀 하나가 우리의 자부심이었어요. 그 순간 연구소가 아닌 사람이 있는 그 공간이 제게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두산 연구소 옥상에서 서울 야경을 보며 심호흡했습니다. 수도권 전체 전경에 반짝이는 불빛들이 기술의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세 가지가 정리되었습니다. 독일은 단순 경쟁자가 아니다. 오히려 영감을 주는 원천이자 멘토일 뿐. 한국은 이제 모방을 넘어 창조의 단계에 올라섰다.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한다. 내 역할은 계속해서 전달자, 멘토, 협업자가 되겠다. 거기서 함께 배우고, 함께 설계하고, 함께 성장하겠다. 다음 날 저는 연구소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단지 설계하고 시뮬레이션한 것이 아닙니다. 실증 발전소 가동이라는 현실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인생 40년의 경험을 여러분은 넘어섰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녀들은 눈물을 흘렸고 저는 먹먹했습니다. 이 시대의 진짜 전환점은 여기다. 제 마음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옥상에서 밤 공기를 마시며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는 제 심장은 한참을 뛰었습니다. 수많은 별빛이 모여 하나의 장관을 이루듯 이 나라의 기술자들이 모여 거대한 도약을 이루어냈다는 사실이 제 안에서 확연히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게 가능했군요. 인정합니다. 한국 정말 대단합니다. 그날 밤 객실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수많은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고온 여릉역 실험동에서 센서를 관찰하던 박사 후 연구원의 떨리는 손짓, 모니터 화면에 펼쳐진 여릉역 맵을 설명하던 젊은 엔지니어의 자신감, 회의실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던 그들 눈빛 속의 열정, 제가 남긴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작은 자극이 되어 그들이 다시 일어서 기술을 다듬은 모습, 이 모든 흐름이 한국이라는 젊고 강한 나라가 기술로 세계에 맞서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연구소 날, 두산의 CTO와 기술진들이 서울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그곳엔 100여 명의 연구자, 엔지니어, 관리자들이 모였습니다. 모두가 밝은 얼굴로 제게 와서 인사했습니다. 한 엔지니어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당신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가능성, 우리의 자존심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에 저는 비장한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잘 해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여러분과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협업 제안을 꺼냈습니다. 독일 한국 공동 워크숍 개최, 미넨공대 정규 커리큘럼의 한국팀 초청, 한국고온합금 샘플을 바탕으로 독일 연구소와 비교 연구, 모두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술잔을 높이 들었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함께 보았습니다. 귀국 후 세계 무대에서의 선언. 독일로 돌아온 후 저는 다시 베를린 에너지 포럼 연단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청중, 수십 개국의 업계 인사들 앞에서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모방 국가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기술 주도의 길에 섰습니다. 저는 그 여정을 직접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경험은 여기에서 다시 쓰였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우레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제 인생의 40년 기술 경험을 송두리째 뒤흔든 나라입니다. 그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그 말이 올라가던 두 손이 떨렸지만 제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왜냐면 그 말이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한국-독일 합동 가스터빈 혁신 컨소시엄 설립. 연 1회 기술 워크숍 서울과 미넨에서 교차 개최, 과학자 및 학생 교류 프로그램, 공동 연구 논문 및 특허 협업 추진. 이 모든 약속은 한국팀이 보여준 진짜 실력 그리고 진정성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발걸음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함께라는 두 글자는 이제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향한 굳건한 의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을 떠나는 날, 김포공항 창밖 활주로를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는 저에게 단순한 기술 수입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보고 들은 건 단순한 성과가 아닌 사람들의 열정이었습니다. 윤민주 팀장과 연구진들의 눈빛, 그들이 땀과 시간으로 만든 가스터빈, 그리고 그 기술을 사람을 위해 쓰고자 하는 철학. 저는 이곳에서 기술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배웠습니다. 차가운 계산을 넘은 뜨거운 사명감. 그것이 대한민국 기술의 심장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윤수연 팀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오실 땐 동료로 오세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이곳의 방문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그 이름은 제 마음속 영감의 나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목격한 증인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1초면 충분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 따뜻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감동 피플이었습니다.